구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상에 걸리기 전에 절전하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광식 부장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단 저희가 자주 접하는 기관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관인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어갔고 그 이듬해인 1980년 국가에너지 절약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간 저희 공단 산업이나 건물, 수송 각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요즘 많이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효율 향상 유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기반 구축, 고효율,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창출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여름 지금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또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무더운 날씨 탓에 올 여름 최고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26일은 최고 전력 수요가 8,111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여름철 최고 전력 수요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는 것은 이번 여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철 최고 전력 수요가 7,692만 킬로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폭염 등 이상 고온 현상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 요인이 큰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170만 킬로와트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다시 최대 전력 수요를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앞으로도 경신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니까요. 네. 전력난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 전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전기보다 추가로 전력을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력 예비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8,111만 킬로와트로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을 당시에 전력 예비율이 9.6%였습니다. 네네. 그때 한때 예비력이 781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예비력이 5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효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전년 대비 최대 전력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율이 높아진 것은 전력 당국이 수요량 증가를 예상해 갖고 전력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좀 전기를 좀 절약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시는데요. 예전에 전력을 많이 사용했을 때는 정말 블랙아웃된 사태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은 그래도 괜찮을지 예비율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좀 걱정이 되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2011년 전력 부족으로 발생한 블랙아웃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 폭염 등 이상 고온 현상으로 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은 최대 전력 수요가 8,370만 킬로와트까지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2011년과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신규 발전소 4기가 준공이 되면서 최대 전력 공급이 지난 여름 대비 250만 킬로와트 증가한 9,21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비상시에는 발전기 출력 향상 운전 등을 통해서 공급 자원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공단에서는 에너지 소비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한 절전 홍보 등을 통해서 여름철 피크 전력 피크 때 기간 수요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1등급 가전제품 요즘에 이게 믿어도 되는지 효율이 정말 에너지 효율이 있느냐 이런 보도가 가끔 있긴 했습니다. 보셨죠? 예. 예. 하지만 이렇게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현재
그 에너지 소비율 1등급 가전제품 그 인센티브 지원은 그 일반 그 가정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그 제도입니다. 네. 그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에 그 40인치 이하 그 텔레비전, 네.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에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대 20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그 10%를 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신청 그 10월 31일까지 온라인 환급 시스템 그 EREBAT.OR.KR 그 환급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신청을 위해서는 그 거래 명세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매출 전표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제품 명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본인 명의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환급은 본인 명의 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그 제품을 구입하실 때 구입처에서 에너지 소비율 2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문의는 그 한정 콜센터 번호 123번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여러 가지 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대 20만 원 한도의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정 콜센터 123번이 가장 쉬운 번호인 것 같습니다.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에너지 그 소비율 등급 그 표시 제도는 그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그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제조업체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네. 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 제도입니다. 그 공단에서는 1992년부터 도입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라벨에는 그 에너지 소비율 등급, 연간 에너지 비용, CO2 배출량 등 다양한 그 정보를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고효율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서 30 내지 5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경우 전격 냉방 능력 6kW 제품을 하루 8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해서 약 한 48%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요. 네. 3등급과 비교해서도 한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부산시와 민간단체 등이 서면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올여름 전력 그 예비율이 그 안정적이다고 해도 그 대형 발전기 같은 경우가 불시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런 돌발 상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러고도 그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예고된 만큼 전력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지속적인 대국민 절절 홍보를 통해서 최근에는 대부분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가 여전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그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그 문을 닫았을 때보다도 그 전력이 최대 2.7 내지 3.4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냉방기 가동 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냉방기의 그 냉방 온도를 1도씩 올리게 되면 약 한 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냉방기 사용 시에는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강으로 켜는 대신에 약으로 켜고요. 에어컨 밑에 그 선풍기를 회전 상태로 놓게 되면은 약 한 20 내지 30% 정도의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비슷한 냉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3 내지 5% 증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름철에는 이제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의 사용이 또 동반돼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그 여름철에는 냉방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낮 2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전력 피크 시간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시간대에 전력 소모가 많은 전력기기 사용을 줄인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한 사람이 100와트를 줄이고 이를 그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실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형 발전소 한 개에 해당하는 100만 킬로와트 절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 에어컨 이외에도 전력 소모량이 많은 청소기라든가 전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 사용을 그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창가라든가 복도의 전등을 좀 꺼두고요. 네. 최대한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전등 교체 시에는 그 LED로 바꿔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네. 그 조명을 켜둘 때 실내 온도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냉방 에너지도 더 필요하게 되고요. 점심시간 및 그 외출 시에는 실내 조명을 꼭 끄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절전 모드로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그 풀고 간편한 복장을 근무하는 쿨 맵시라고 하죠.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체감 온도를 한 2도씨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약 14%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을 그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플러그가 꽂힌 채 낭비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가정용 전력 소비의 약 6%가 버려지고 있어갖고 그 절전형 그 멀티탭 같은 걸 사용해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가정 내에서 그 대기 전력을 실측 조사한 결과 전국 가정용 대기 전력의 총량은 62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국 가정의 모든 가전기가 동작하지 않고 플러그만 꽂혀 있어도 50만 킬로와트급 화력발전소 한 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우리가 사용할 때 네. 냉장실은 한 60% 정도만 채우고 한 40%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냉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뒷면의 그 방열판을 통해서 외부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벽면과는 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에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보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기록해 두는 게 되면은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도 아무래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전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너지 절약은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그 책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단순히 그 절약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저유가와 그 발전소 증설 등으로 해서 그 에너지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충분한 수준에 그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2011년 9.15 정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잘 쌓아온 에너지 절약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평소 주변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곧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잖아요. 네. 멋진 선진 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949 초대석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광식 부장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사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